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생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일본 역사 2편, 일본의 중세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 고대사 여기 카드로 띄워져 있을 텐데, 고대사에서 저번에 이런 그 문학 작품 이런 것까지 봤었죠. 네. 오늘은 그 까무까라 막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무르마치 막부 전국시대, 전국시대의 아, 아츠치모로 시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빠르게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까무카라 막부. 네, 이 고대사 이후에 좀 잠깐 동안 그 갯무신정이란 체제가 있었는데, 무신정이라는 체제가 있었는데 이런 체제가 아무튼 있었어요. 예, 예, 있었어요. 근데 이게 둘로 쪼개져 이게 곧 그러니까 얼마 못 가고 황실이 두 개로 쪼개진 남북조 시대에 지금 남한과 북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북조 시대가 돌입하고 교토에는 무르마치 막부가 세워졌다. 교토에는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졌다 해가지고 한편 이 남북 식조 시대로 인해 홍문란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통솔이 그러니까 통치가 약해졌고 통치력이 약해졌고 이런 배경에서 우리 뭐 한국사에서 막 자주 보면 막 토착 왜구 막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왜구가 창궐하여 주변국의 을신연한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무르마치 시대는 중세 일본 발전의 시대이기도 한데 이 우리나라는 좀 늦게 들어왔는데 조선시대 이때는 이때부터 이 일본이 들어왔다. 이 모내 기법, 모내 기법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딱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어우, 진짜 이모작, 그러니까 다른 말이 이모작 이 증가했고 그 우경이 시작돼서 이 소를 지어서 하는 동사. 그래서 이렇게 상업까지 발전하고 이런 새로운 문화 수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이 한반도 국가들 있죠, 한반도. 한반도 국가들이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통일신라 발해 뭐 마한진함 변함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예, 통일신라 고려까지. 예, 한반도 국가들 역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중기에 이르기까지 다국가의 문물 교류와 상업 활동이 활발히 성행하였으나 원나라의 간섭이 커진 고려 말부터 권세가 약해졌고 첩첩산중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산홍공상의 구별이 심해지고 중국에서도 역대 왕조 중 가장 폐쇄적인 이 명나라 우리 조선한테는 좀 고마운 나라인데 이 명나라가 들어서 가지고 그 해금령을 그러니까 해금령 이렇게 교류를 주변 국가들 빼고는 막는다 이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상 교육을 사실상 금지한 거죠. 이 조선이랑 뭐 북원이랑 이제 좀 그런 중앙아시아 베트남 시베리아에 있는 국가들을 했겠죠. 예. 예. 핵미어 시자여 해상 교역을 사실상 금지했기에 외국과의 무역이 점차 위축돼서 그러니까 이게 조선의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 했던 것처럼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 발전이 없어가지고 성리학이 교조화되면서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거 같은 혼란을 겪고 성리학이 교조화 그러니까 좀 폐쇄적인 게 되면서 완전히 폐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 기조는 구한말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안타깝죠. 자, 그다음 무로마치 막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방금 얘기한 건데 다시 이 메이지 유선 이전까지 무신들의 이 실권 장악이 이어졌고 이 까무카라 막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금 이 무로마치 막부까지 설명한 거고 그다음은 이 전국시대 중요하죠. 무르마치의 붕괴 이후에 본격적인 사무라이, 다이묘들의 군웅활과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전란으로 유명한 시대가 이 전국시대입니다. 이때 영향이 너무 컸던 탓에 이후 일본은 이후 때와 직후인에도 시대에 생겨난 생활 풍습과 문화 등의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가장 많은 관습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사도 문화의 기원이 바로 이 시대이고 일본인들의 사회적 규범과 암묵적인 규율을 칭할 때 빠지지 않는 혼내와
따테마의 문화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차 고착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한국인들에 있어서 조선시대 예절 및 풍습을 비롯한 성리학적 문화가 여전히 사회적 관습으로 전제되어 짙게 남아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과 전국시대 에도 막부는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게 맞물립니다. 한창 제국시대였던 1543년 최초의 서양인, 그러니까 포르투갈 상인들. 예, 좀 할 말인데 이제 한국 사람 좀 엮어서 할게요. 포르투갈의 상인들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의 교역을 통해 전국시대부터 일본은 조총을 비롯한 다양한 서양 문화 문물을 직접 접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좀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시기가 좀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국시대쯤에서 일본은 포르투갈의 철포, 그러니까 조총을 도입하고 분석하여 개량했으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당시 일본의 조총 보유 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보다 많았으며, 오, 진짜. 이게 좀 일본인들이 그런 거라 할까요? 네. 자, 이제 아즈치모 모야마 시대, 정시대 중에서 좀 핵심 이런 거 보겠습니다. 정시대 절정기 시절, 본디 그리 강한성한 가문 아니었던 오다 가문의 일본어라서 이게 좀 제가 발음을 못한다는 점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예, 다이묘 오다 노부나가가 세력을 기어 대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기나이를 장악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다른 다이묘들의 포위망을 분쇄하는 데 성공하며 거의 일본의 전국 통일을 완수했으나 혼노지의 변호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오다 노부나가의 죽음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노부나가 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또요토미 히데요시가 발빠른 행동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게 혼란해지다.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재빨리 수습하고 정권을 이렇게 일본 전역에 이 정권을 이렇게 장악하기 성공했어. 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이 통일이 완수됐대. 이 통일이 완수되면서 전국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 이후 불만을 잠재울 겸 기세를 모아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후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야 이에야스 이 사람이 떠오르면서 일본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데, 임진왜란은 제가 그 한국사 편 이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설명을 쫙 해놨는데 이건 뭐 알아서 찾아가시길 바라고. 전국시대 중에서도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치 시기를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일본 중세사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 요구에 맞게 좀 요즘 사람들이 좀 빠르게 이렇게 보는 걸 원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근데 제가 좀 예전처럼 진행하는 걸 원하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진행하는 걸 원하나요? 이 좀 여러분들 좀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이 평범한 세계사 채널, 오늘 이렇게 일본 중투사 편을 마무리했고, 다음에는 일본 근대 시대, 그러니까 근세 시대인 에도 막부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근대 시대를 좀 알아보고 2차 세계대전까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범한 세계사였습니다. 유튜브. 네.